안녕하세요, 리바입니다. 오늘은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버전 중에 명확한 지시사항 제공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명확한 지시사항 제공에 대한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항목을 보게 되면 명확한 지시사항 제공이라는 것은 지시사항 대에서 모양, 크기, 위치, 방향, 색, 소리 등의 관계없이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모양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버튼이 세모 버튼을 누르세요. 동그란 버튼을 누르세요.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크기 같은 경우에는 큰 버튼을 누르세요. 좀 작은 버튼을 누르세요. 이런 식으로 좀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위치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위에 있는 버튼을 누르세요. 또는 왼쪽에 있는 버튼을 누르세요. 이런 식으로 지시를 하는 겁니다. 사용자에게. 방향으로는 여기로부터 아래에 있는 거, 여기부터 위에 있는 거, 어떤 위치를 얘기하는 거겠죠. 위치와 좀 비슷하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색이라는 것은 파란색 버튼을 누르세요. 또는 빨간색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소리 같은 경우는 알람이나 또는 문제집을 풀 경우 예제가 좀 많은데요. 예를 들어 문제집을 풀었을 때 소리로만 옳고 그름을 알려준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또한 인식할 수 없게 돼야겠죠. 이런 것들은 청각장애나 또는 저시력자 또는 전맹 사용자에 대한 지침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색명도 해당될 수 있겠죠. 색으로 구분하면 안 되기 때문에 현재 항목에 대해서는 여기 글을 보시게 되면 특정 요소를 가리키거나 또는 지시사항을 전달한 콘텐츠의 한정의 적용입니다. 특히 설명 중간에 어느 곳을 뭘 하세요. 이럴 경우에 좀 해당된다는 얘기겠죠. 또한 현재 지침에 대한 목적 자체가 특정한 단일 감각에만 의존하는 방법으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글씨 써있듯이 특정한 단일 감각이라는 것은 바로 여기 있는 것을 해당되겠죠. 모양, 크기, 방향, 소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특정한 단일 감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만약에 텍스트 콘텐츠, 일반 텍스트들 그리고 이미지에 있는 대체 텍스트 이런 것들은 바로 보조 기술을 통해 바로 인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콘텐츠를 제공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제가 아까 예를 들은 것 중에 하나에 대한 주의사항이 나왔는데요. 우선은 색, 크기, 모양의 위치와 같은 정보에 대한 인식입니다. 이 색, 크기, 모양 자체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만약에 못하더라도 관련 정보를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원하는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한다라고 써있죠. 이런 것들은 시각장애를 지닌 사용자는 어떤 항목을 어떤 요소를 지칭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이나 색, 크기, 모양 이런 것들은 가리키고자 하는 요소의 실제 명칭 그러니까 예를 들어 확인 버튼을 누르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요소가 포함된 대체 텍스트 또는 일반 콘텐츠 텍스트 일반 텍스트 콘텐츠도 되기 때문에 텍스트 콘텐츠 또는 대체 텍스트 등을 이용해서 표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불가피하게 색이나 크기, 모양, 위치 이런 것들로 표현을 해야 한다고 하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대체 수단을 좀 마련을 해줘야겠죠. 두 번째 주의사항은 음성이나 음향의 정보 인식입니다. 결국 청각장애인을 위한 항목이기도 하죠. 사용자가 소리를 들을 수 없더라도 전달하고자 하는 지시사항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좀 나와 있고요. 예를 들어 시험 중에 비품으로 예를 들어 삐라든지 딩동댕 이런 것들로 해서 정답인지 오답인지 사용자에게 알려주면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청각장애 또는 여러분들은 이어폰이나 스피커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환경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정답과 오답 여부를 알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비품과 정답 여부를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같이 나오면 좋다라는 얘기겠죠. 자, 다음 이런 항목을 준수하게 되면 어떤 기대 효과가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한계가 있는데요. 시각장애인은 콘텐츠나 모양의 위치에 대한 표현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정보 장벽 콘텐츠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고 써있지만 시각장애뿐만 아니라 위에서 보시게 되면 음성이나 음향 정보 인식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청각장애인 또는
일반 사용자들, 특히 스피커가 없으시거나 이어폰이 없으시거나, 특히 학원 같은 경우에는 스피커가 없거든요. 그렇게 어떠한 데가 문제지를 풀거나 이럴 경우에는 상당히 제약이 있겠죠. 그래서 이어폰 이런 것이 없더라도 대체 수단이 나와야 될 겁니다. 예를 들어 뭐 듣기 평가 이런 것들은 예외 사항입니다. 그런 것들은 들어야만 평가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청각 테스트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종합 검진을 받으면 청각 테스트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알려주면 안 되겠죠. 대체 콘텐츠로 인해서 그런 검사하는 것은 제외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험이나 테스트에 대해서 뭔가 역차별이나 또는 대체 콘텐츠로 인해서 그 시험이나 이런 테스트에 대한 실제 기대 효과가 방해가 되지 않을 수준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글만으로는 뭔가 한계가 있는데요. 이야기에는 웹 접근성 연구소에 있는 명확한 지시사항 제공에 대한 어떤 사례를 보여드리고요. 제가 따로 준비한 사례도 같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화면은 웹 접근성 연구소에 있는 웹 콘텐츠 제작 기법이라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 오시게 되면 각각 항목마다 간단한 사례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 잘못된 사례 중에 하나가 아까처럼 퀴즈에 대한 얘기겠죠. 어떠한 요 OX 퀴즈 같은 경우인데 O를 눌렀으면 소리만 나온다는 거죠. 어떤 딩동댕이라는 소리만 나오게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같이 말풍선과 함께 또는 다른 시각적인 효과로 인해서 맞습니다, 틀립니다. 이런 식으로 좀 나오면 좋을 것 같고요. 우수 사례 중에 하나가 여기 전송이라는 버튼이 있는데 뭐뭐를 조회하시려면 전송 버튼을 누르세요 라고 해서 바로 어떤 버튼을 누르라고 하는지 텍스트로 설명을 해줬죠.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아래에 있는 버튼을 누르세요 또는 녹색 버튼을 누르세요 이렇게 되면 그 아래의 기준이 전명 사용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여기로부터 아래일 수도 있고요 또는 이곳부터 아래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 자체가 없기 때문에 찾기가 힘들 거고요. 녹색 버튼을 누른다는 것도 전명 사용자분들은 녹색을 판단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생명 사용자 같은 경우에도 녹색을 판별하기 힘든 사용자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도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죠. 자, 또 다른 한번 사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사례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를 보시게 되면 개인정보를 보호하시려면 아래에 있는 버튼을 누르세요. 이 부분 경우 오류사항으로 좀 할 수가 있고요. 오류로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여기 확인하시려면 큰 버튼을 누르세요. 이렇게 클릭하세요 돼 있죠. 모어도 있고 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큰지 사실 시각장애 전매행사계인 분들은 시각장애인 분들은 좀 판단하기 힘들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갈색 아이콘을 클릭하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색으로만 표현한 거죠. 그래서 갈색이긴 한데 이게 어떤 사람은 오렌지로 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회색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류사항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보면 둥근 모양의 버튼을 클릭하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지시를 했을 때 명확하게 그 안에 있는 텍스트 콘텐츠를 지시를 해야지 어떠한 방향이나 크기, 색, 모양으로 지시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좀 더 보완을 한다고 하면 알려드립니다 하고 바로 버튼 자체의 목적을 써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여기 보시면 고 버튼을 누르라고 했죠. 모어와 고가 있기 때문에 고 버튼을 찾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어떤 이렇게 텍스트로 바로 안내해 주는 것도 좋고요. 여기서 텍스트 자체가 윈속 2.0을 설치해야 된다고 했는데 여기도 윈속 2.0 설치 버튼이 있죠. 그러면 맥락상 이해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장애인 분들이나 일반 사용자분들이 덜 헷갈리실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명확한 지시사항 제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사실 이런 항목은 생각보다 찾기가 힘듭니다. 어떻게 보면 모양, 크기, 위치, 방향, 색에 대한 것들은 기획단에서 많이 처리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부 다 콘텐츠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획자분들이 좀 아시면 좋은 항목이기도 하고요. 소리들도 마찬가지죠. 기획 단계에서 이것을 소리로만 내보낼지 아니면 대체 콘텐츠가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유무도 잘 파악을 하신 다음에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개발 부분에 대해서는 퍼블리셔나 프론트엔드 개발자나 또는 개발자 분들이 작업을 하시겠지만 기본적인 프로젝트의 베이스가 되는 기획 단계에서 이런 것들이 누락된다고 하면 나중에 또 재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획 쪽에서 좀 많이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명확한 지시사항 제공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다른 항목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